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스코어링의 RPA 사업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경 전임입니다. 데모 시연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UiPath 스튜디오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UiPath 스튜디오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Activities, Properties라는 속성, Variables라는 변수를 담는 공간,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리본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티비티스는 하나의 스크린 또는 화면을 일컫는 말로써 여러 개의 액티비티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특히 드래그 앤 드롭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쉬운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한 후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헬로우라는 말을 입력을 하게 되면 메시지 박스에 헬로우가 뜨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아까 보시면 이제 속성이라는 부분에서 조정을 하게 되고 변수들은 Variables 박스에 담기게 되면서 이러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튜디오의 또 다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리본 메뉴들이 있는데 리본 메뉴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코딩, 스크린 스크래핑, 데이터 스크래핑을 볼 수 있습니다. 레코딩은 자신의 업무를 녹화하여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코딩을 수행을 하게 되면 메모장을 클릭을 하게 되고 헬로우라는 말을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자동화된 업무가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레코딩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했던 과정들을 녹화할 수 있는데 한번 레코딩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메모장을 실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레코딩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린 스크래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고 데이터 스크래핑 같은 경우에는 웹상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번 웹에서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을 띄워놓고 여기서 통화명을 누르게 되면 전체 테이블을 클릭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통화와 관련된 테이블들이 구성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여 기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출 프로세스 심사 과정 알고리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프로세스 심사 과정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신청인을 선택을 하게 되고 CFS 사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적격 부적격을 심사한 후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OCR을 통해 판독하게 됩니다. 이를 통과하게 되면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는데 소득증명, 건강보험, 자동차, 부동산 이렇게 4가지를 웹상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과하게 되면 대출 실행을 하게 되고 이 문서를 이메일로 상급자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상급자는 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최종 검토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끝내는 구조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만든 대출 프로세스 심사 과정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필터링 조건을 완료하게 되고 보증 신청서를 통해 여기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OCR 기능을 이용해 추출하게 됩니다. 다시 민증에 있는 OCR 기능을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출하게 되고 일치 여부가 나오게 되면 인증 처리 절차에 성공하였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대출 금액을 100만원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치가 되면 다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독하기 위해 민원24로 들어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민원24에 로그인하는 과정입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레코딩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민원 신청을 통해 즉시 민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소득 확인 증명서를 신청하게 되는데, 소득 확인 신청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나오게 되고, 이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용 용도는 레코딩 기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 용도 누르면 대출용이라고 뜨게 되고, 제출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기에 온라인 열람을 신청하게 되고, 이렇게 신청이 되면 신청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나의 신청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동하게 되고 나의 신청 내역에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위해 한 번 더 누르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열람을 하게 되면 데이터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스크린 스크래핑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다시 이동을 하여 이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추출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직장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과정입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누르게 되면 다시 테이블 구조가 뜨게 되고, 이도 스크린 스크래핑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CSV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동차 원부 조회라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제 포털을 들어가서 민원 신청 결과를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민원 처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신청 내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다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KB 부동산을 들어가 봤는데요. 시세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의 건현 6차 아파트. 밑에 보시면 안 보이시겠지만 테이블을 데이터 스크래핑을 통해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가 되면 한번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했던 데이터들이 이제 곳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파일을 이제 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상급자한테 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입니다. 삽입을 눌러서 파일 첨부를 통해 그 파일을 전송하게 되고요. 이렇게 전송 완료가 되면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프로세스 결과물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상급자는 첨부 파일을 이제 자동으로 다운받아 확인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급자도 아웃룩에 있는 이 첨부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서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이 결과물에 대한 파일을 받게 됩니다.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고요. 상급자가 과연 파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파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확인이 되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종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